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장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예술여행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책 한낮의 미술관도 이제 쓰기도 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예술 기행이라는 컨텐츠로 여러 곳에서, 여러 기관에서 또 강의를 전문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죠. 아츠 앤 트래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은 분들, 예술 애호가 분들을 모시고 해외 나가서 이제 세계적인 미술관들을 방문한다라든지 또는 예술가들의 삶의 현장들 이제 직접 모시고 가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장소가 프로방스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녔지만 프로방스는 프로방스만의 그 아주 매력이 강력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면은 오래된 산맥 지방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라벤더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방스를 다른 곳과 구별 지어주는 우리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구분 지어주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빛이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들마다 그 도시들마다 가지고 있는 빛의 컬러는 다 다르다. 그런데 유독 이 프로방스의 빛이 아름답다라는 것.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중해도 있고 그리고 산간지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대기의 느낌도 좀 따사로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빛이 다른 지역보다 좀 선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19세기 때 활동했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생각이었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모네, 르누아르, 빈센트 반 고흐, 세잔 이런 예술가들이 그 선명하고 채도 높은 그 빛의 컬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영감을 받았고 저마다 예술적 전환기를 마련했었던 그런 장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니스거든요. 우리 보통 여행은 니스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나 니스는 진짜 365일 중에 300일이 태양이 비추는 해가 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늘 이 빛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방스 여행에서 가장 우리가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빛이다라는 것.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몸도 안 좋았습니다. 1907년도에 내려와서 1919년도까지 까뉴시르메르, 니스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까뉴시르메르라는 곳에 자신의 아뜰리에를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었다는 거. 근데 그때 당시 르누아르가 몸이 관절염, 좀 그 비슷한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어요. 손이 오그라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고 작품을 만들기에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었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그 컨디션에서 이 팔에다가 손에다가 붓을 묶어서 그리기도 하고 영화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나와요. 입에 물고 막 붓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정말 이 프로방스는 신들의 천국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들었었다라는 것. 이런 예술가들이 그 빛의 느낌을 받아서 이곳에 내려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는 사실 젊었을 때 굉장히 가난해서 고생을 했고 물감을 살 돈도 없어서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힘들게 그 파리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말년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기도 했었지만 이 그림만큼은 늘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많이 느껴졌다라는 것. 이 그림 안에서도 뭔가 이 빛이 각 건물들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나무들 위에 이 빛이 착 앉아있는 모습하며 그리고 뭔가 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대기의 느낌. 그러니까 그 아픈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어떤 회복을 느끼면서 많은 작품들을 이곳에서 남겼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르누아르가 자신도 회복도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랑했었던 곳이 이런 예술가들이 사랑했었던 곳이 바로 프로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잘생긴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딜리아니. 아, 너무 잘 아시네요. 이 모딜리아니가 또 니스에 내려와서 한동안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이 잔 에비데르의 초상화를 정말 많이 그립니다. 열정적으로 둘이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이 잔 에비데르의 초상화를 보면서 잘 느낄 수가 있다. 그 남프랑스에 있었을 때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잔 에비데르의 그녀를 향한 그 사랑이 굉장히 충만했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을 요 시기 때 많이 그렸었다라는 것. 아마 유일하게 둘이 보금자리처럼 느끼고 이 니스를 아주 이 도시 속에서 도시를 사랑하면서 안락함을 느끼면서 유일하게 평온하게 지낸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스 여행을 가신다면 여기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그림이 너무 멋져요. 아마 니스에서 저는 있는 미술관 중에서 제일 멋진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샤갈의 작품을 450점이나 볼 수가 있는데 샤갈이 칼라가 되게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초현실적인 공간을 걷는 듯한 아주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곳이죠. 450점이나 되는 작품이 이곳에 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니스 샤갈 미술관이 아니라 정식 명칭은 샤갈 성서 메시지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갈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선택한 장소가 바로 남프랑 프로방스였었다라는 것, 니스였었다라는 것, 그리고 생폴 방스였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97세 마지막까지 샤갈이 바로 이 프로방스에서 거주를 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샤갈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생폴 방스의 그 아름다운 배경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성서 메시지 연작을 완성하게 됐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멋진 그런 작품들을 이 샤갈이 이곳에서 또 만들어내게 되는데, 샤갈이 그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 프로방스 이곳으로 이끌어준 내 운명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내 운명이 나를 이끌어줬고 그 운명에게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 여러분이 샤갈 메시지 미술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 성서 연작 작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새 천사를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좀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방스 하면 또 이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누굴까요? 바로 이제 클로드 모네. 인상주의의 거장이죠. 이 모네의 아주 대표적인 또 작품들이 탄생한 장소가 프로방스이기도 하죠. 앙띠브라는 곳입니다. 앙띠브는 니스에서 차로 서쪽으로 한 20분, 30분 정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도시. 거기에 가서 이제 무려 한 3달 정도 지내면서 40여 점의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다. 사실 앙띠브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든 작품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림들이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또 그 당시에 친구이자 시인이었었던 그런 분들도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에서 지금이 당신의 절정이다. 지금 당신의 그림은 가장 아름다울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모네, 빈센트 반 고, 동생이 그림을 팔던 화상 아트딜러였던 거 아시죠? 모네 이 앙띠브 시기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네 앙띠브 전을 또 따로 열기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도 그 모네의 전시에 가서 나도 진짜 그림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고 푸념을 할 정도로 아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바로 이 앙띠브라는 곳에서 만들어지죠. 왜냐면 앙띠브가 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감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화폭으로 표현을 했다. 자, 지금 방금 그림 속 배경에 그 미술관이죠. 바로 앙띠브에 있는 지금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피카소 미술관이 정말 짜잘한 거 제외하고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 4개 있죠. 말라가에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고, 프랑스 파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이게 1966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피카소 미술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앙띠브의 피카소도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1946년도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앙띠브 시에서 과거에 이 중세시대 때 성체 건물이었던 곳을 바로 이
피카소에게 아뜰리에로 내준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앙티브의 피카소 미술관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다량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피카소가 많은 작품들을 이곳에서 남기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이죠. 원래 앙리 마티스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앙리 마티스는 색채로 완전히 가버리는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 그림을 목격하고 피카소는 앙리 마티스와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색채 위주의 그림이 아닌 형태 위주의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앙리 마티스와는 반대가 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들입니다. 그때 시기의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채도가 완전히 싹 빠져있는 색채를 절대 강조하지 않는 그림들 위주로 그렸었는데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또 색채를 강조하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이전 직전에는 게르니카와 같은 그런 어두운 그림들이 많았었던 데 반해서 삶의 기쁨이라는 주제, 네, 앙리 마티스가 그래서 다시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작품을 이곳에서 그린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죠. 네, 제가 한때 별명이 강고흐라고 불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그런 예술가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1위, 부동의 1위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문세예요. 그건 6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까지가 맞습니다. 네. 수요일이 날씨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 네, 밤에는 이문세고요. 네, 1위예요, 1위. 그리고 아몬드 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해바라기도 있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던, 네,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또 아르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자신의 그 예술적 전환기를 만개를 하게 되면서 그 수많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을 바로 이곳에서 탄생을 시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빈센트 반 고흐는 표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pressionist.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으로 그렸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나 자신이 부재한 내 의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에 막 차 있었을 때는 노란색 해바라기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 감정 교류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 오래전 화가와 감정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힘들었을 때 그린 그림들 보면은요, 왠지 모르게 괜히 짠해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빈센트 반 고흐를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여기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이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매일같이 그 발작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그 우체부 조셉 룰랑이 찾아오죠. 편지가 왔다. 동생 편지를 건네주게 되는데 동생 편지에 그렇게 써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 형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형은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형, 좋은 소식이 있는데 형의 조카가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형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그 조카의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 반 고흐라고 지었어 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묵묵하게 붙잡고 그린 작품이 바로 아몬드 나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존재가 다시 태어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금 살아간다라는 어떤 희망에 차서 있었을 때 그려진 작품은 바로 아몬드 나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엄청나게 큰 평온함과 위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 그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이 바로 남프랑스에서 태어나죠. 또 이 그림도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 연작이죠. 아르레 침실이라는 작품. 침실이라는 발음이 치실이라는 작품이라 치실 아니고 침실입니다. 네, 아르레 침실이라는 작품인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 아르레에서 그 4개짜리 방을 빌려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초대한 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 그룹을 만들자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그린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공간, 이거 지금 빈센트 반 고흐 노총각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방이에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그려냈다라는 것. 그게 빈센트 반 고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어느 날 이제 아르로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평야,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이 평야의 모습을 그 오렌지빛 그 태양을 목격하게 되면서 꿈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 아르를 사랑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라크로의 수학 풍경이라는 이런 작품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죠. 노란색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노란색 옆에 막 주황색도 있고 보라색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해요. 그럼 보색들을 집어넣고 그 노란색을 더 노랗게, 더 빛나게, 더 뜨겁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이 아르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평화롭고 그 노란색, 그 강렬한 그 오렌지빛이 물들이고 있는 이 노란색 평야에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한 열정을 느끼죠.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립니다. 여기가 그 다리가 도계교, 아르의 도계교라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차로 한 10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름에는요, 이게 지금 여름을 풍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이 남프랑스는 진짜 뜨겁습니다. 그렇게 10km 떨어진 데를 그 이젤을 메고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에밀 베르나르, 그 친구 있죠, 화가 에밀 베르나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의 곳곳을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딱 그림에 담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걸어 다녀요. 그 뜨거운 태양 맞아가면서 이젤을 피고 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 랑글로와 브릿지, 아르의 도계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은 금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직접 보시게 되면 금색과는 전혀 다른 색채를 하고 있죠. 지금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빛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아르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빈센트 반 고흐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바로 아르의 이런 브릿지와 같은 작품들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벽이 아마 노란 집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태양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밤도 좋아했죠. 그래서 밤 공기를 사랑했습니다. 밤은 늘 사람들에게 많은 상념을 주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면은 어김없이 이 아르의 카페로 나와가지고 이 광장에서 그 모습, 밤에 노란색 불빛도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렸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론강이 있고요. 또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도 그림을 통해서 완성을 했고, 여기는 대략 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정신병원이 있는 곳이죠. 정신병원이 이런 방이 있었는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이 쌓여있는 모든 격정과 열정을 품어내면서요, 그것을 풀어내면서 이와 같은 별이 빛나는 밤까지 빈센트 반 고흐가 아르에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 프로방스는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예술가들과 또 우리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베르낭 레체 미술관도 상당히 가볼만 했고, 그리고 이 아르의 이유원 미술관 너무 멋있어요.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 이유원 미술관에서 또 우리 그 이후환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그리고 그 관계, 모노화라고 하는 그 예술 작품들 있죠. 그거를 아르이라는 그 외딴 곳에서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미술관, 그리고 액상 프로방스에 가면 세잔의 아틀리에부터 그라네 미술관도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뭐랄까 추운 겨울이지만 어떤 프로방스의 그 따뜻한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라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